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저희 심플케어는 네이버 카페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카페에서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검색 후 가입 승인 받으시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장기요양 재무회계 예산 결산 보고 및 회계 입력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요양 사업 관련 법, 제도, 노무, 세무, 회계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어느덧 2021년 예산을 작성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저희 심플케어에서는 올해도 2021년 예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장기요양 경영학과 또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프로그램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장기요양 재무회계, 그 중에 방문요양의 세입 예산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아래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이제 시트가 보이실 거고요. 이 중에서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임직원 보수 인력표 이 3가지만 작성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입 예산 작성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먼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 프로그램 상에 이런 많은 셀들이 있는데 이 셀들 중에서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만 내용을 실제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록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입력한다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을 이렇게 입력하려고 하면 시트가 보호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 시트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시트가 보호되지 않은 이런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하셔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게 세입 예산, 말 그대로 2020년 1년간 어떤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항목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본인 부담금도 있고, 뭐 가장 중요한 장기요양 급여 수입, 주 수입원이죠. 있고, 뭐 임용비, 비급여, 뭐 보조금, 후원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장기근속 장려금, 가상금, 뭐 차입금,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장기요양 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는 세입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산 자체가 이제 처음이고 낯서신 분들은 이 항목 하나하나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항목을 클릭하면 왼쪽에 간략하게나마 이게 어떤 항목이다라는 설명의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모들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을 적용할 월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산 적용 월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선택을 한다는 뜻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짜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2020년도 1년치의 예산을 짜시는 거기 때문에 12개월치를 짜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다가 12를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2012년도 중에 새로 기관을 신설하시는 경우에는 그 신설한 날짜에 따라서 12개월치를 짤 수도 있고 6개월치를 짤 수도 있고 뭐 3개월치를 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20년도 7월에 새로 신설한 사업장이라면 7, 8, 9, 10, 11, 12라고 해서 6개월치에 예산만 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6개월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냥 12개월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업 코드는 이제 정보 시스템에 보통 이제 사업을 등록을 할 때 00부터 01, 02, 03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코드를 넣으시면 되고요. 사업명은 지금 방문요양이니까 방문요양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첫 번째 이제 세 항목인 입소, 이용, 비용 수입은 실제로 방문요양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수입은 이제 본인 부담금 수입이죠.
본인 부담금 수입은 크게 세 가지 퍼센트지로 나눠져 있죠. 15%, 그리고 9%, 그리고 6%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퍼센트지에 따라서 수급자를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할 건데요. 우리가 입력해야 될 항목은 수급자의 서비스 시간, 여기 보면 30분부터 최대 480분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30분을 선택하시면 2020년도에 적용되는 30분 수가가 자동으로 이렇게 뜨도록 되어 있고요. 120분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에 몇 회를 사용하는지, 주에 5회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월화수목금 해서 5회다 그러면 이렇게 5회. 그래서 이렇게 본인 부담률이 같고, 그리고 서비스 이용 시간이 같고, 그리고 주 이용 횟수가 같은 수급자들이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3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3명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본인 부담금을 수급자를 이제 구분을 해서 여기다 각각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분할 때는 총 3가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총 3가지가 같은 수급자를 하나로 묶는다. 첫 번째로는 본인 부담률, 15%냐, 아니면 9%냐, 6%냐, 그리고 본인 부담률이 15%면서 서비스 시간이 똑같이 120분이냐, 60분이냐, 30분이냐 같고, 주 이용 횟수가 3번이냐, 5번이냐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 부담률이 같고 서비스 시간이 같고 주 이용 횟수가 같은 사람을 요 한 줄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본인 부담률이 15%면서 서비스 시간은 60분이고 주에 3회만 이용하는 수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급자가 만약에 5명이다. 그럼 여기다가 5명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월 이용 일수가 나오고, 연간 이제 만약에 주에 5회를 하게 되면 연간 평균적으로 261일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이 수가를 곱하게 되면 연간 이제 40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15%가.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9%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3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똑같이 9%면서 서비스 시간이 같고, 그리고 주 이용 횟수가 같은 수급자를 요 한 줄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본인 부담률이 9%면서 서비스 시간은 150분인데 주 이용 횟수도 똑같이 만약에 4번만 이용한다. 그런 수급자가 만약에 3명이다. 그럼 이렇게 한 줄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6%도 마찬가지죠. 본인 부담률이 똑같이 6%고, 그리고 시간분이 만약에 180분으로 하면서 주 이용 횟수가 5일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과 서비스 이용 시간과 주 이용 횟수가 같은 수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2명이다. 그럼 이렇게 한 줄에다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1년치, 그러니까 12개월치의 본인 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 장기요양급여 수입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쨌든 받는 돈은 본인 부담금 플러스 장기요양급여 수입에서 100%를 받는 거니까, 만약에 15%를 받는 본인 부담금이 이만큼을 받는다면 나머지 85%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9%를 받는 수급자가 이만큼을 받는다면 본인 부담금을 나머지 91%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6%를 받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계산이 됐다면 나머지 94%에 대한 것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만 잘 구분해서 입력을 하면 장기요양급여 수입은 자동으로 계산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용비라는 것은 이제 비급여죠.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수급자에게는 본인 부담금만 받도록 이제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로 돈을 받는 게 이제 비급여죠. 그 비급여 항목 중에서 임의용비, 보통 이발을 해준다든지 머리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받는 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돈이 있다면 1년치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기타 비급여 수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이용, 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그 외에도 만약에 뭐 비급여 받는 게 있다면 뭐 대부분은 없죠. 하지만 센터 사정에 따라서 특별하게 또 받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1년간 이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 수입이라는 것은 보통 여기 보면 써있죠. 입소자, 이용자가 제작한 물품을 판매해서 발생되는 수익 뭐 이런 건데 대부분은 방문 요양에서는 사업 수입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이 예처럼 뭐 수급자들이 뭔가 어떤 것을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판매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면 또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여기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1년치를. 관연도 수입. 관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연도는 이제 전년도죠. 전년도에 원래 수입으로서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못 들어오고 다음 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2019년 이제 11월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제 수가는 그 다음 달인 2019년 12월에 이제 수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장기요양 급여 수입이죠. 근데 뭐 청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11월 수가를 원래는 12월에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1월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관연도 수입이 원래는 12월에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2020년도 1월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서 여기다 관연도 수입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뭐 시도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말 그대로 국가에서,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받는 보조금이 있다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보조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 시도, 시군구를 제외한 어떤 뭐 민간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뭐 이런 공동사업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보조금 받는 게 있다면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후원금이 있는데요. 후원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나눕니다. 여기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정 후원금이라는 것은 후원을 하는 주체가 이 후원금을 어디다 써달라. 그러니까 그 쓸모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후원을 할 테니까 이걸 여기다 써달라라고 해서 그 쓰임새를 지정하는 게 지정 후원금이고요. 보통은 이제 지정 후원금은 아니죠. 그냥 후원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쓰임새를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원하는 주체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 후원금이든 비지정 후원금이든 내가 1년간 2020년 1년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 항목들은 말 그대로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력을 하는 거고요. 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간 급여 수입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금을 이제 작성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85%, 91%, 94% 이렇게 되고요. 장기간 급여 수입 만약에 100% 받는 경우가 있다면 여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똑같이 입력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똑같이 60분을 하고 주 이용 횟수가 뭐 4번인데 뭐 이런 사람 2명이다. 2명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장기근속 장려금은 해당 근로자가 있죠.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조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그 조건에 해당돼서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는 금액이 있으면 2020년도에 1년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가산금은 이제 뭐 복지사 가산금, 사회복지사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가산금 받는 내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2020년 1년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입금에는 크게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이 있는데요.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은행이나 보험사나 뭐 이런 데서부터 받는 차입금이 있다면 이제 금융기관 차입금이 되는 거고 그 금융기관을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는 차입금이 있다면 이제 기타 차입금이 되는 거죠.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은 법인에서, 그러니까 법인이 있고 그 법인 안에 장기요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만약에 기관에 돈이 부족한 경우 법인에서 돈을 전입해주는, 말 그대로 돈을 이제 넣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법인 전입금으로서 이제 수입을 잡으면 되고, 후원금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입금 후원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전입금이라는 것은 이제 법인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특히 방문 요양은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니까 개인이 자기 기관을 운영하면서 내가 기관에 돈이 없어서
대표자가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운영자가 돈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것은 이제 전입금 형식으로서 보시면 기타 법인 개인 설치 운영자로부터 운영 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을 넣을 수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기타 전입금입니다. 기타 전입금 후원금도 말 그대로 그 성질이 후원금 성질일 경우에는 이제 후원금을 처리를 하는 거고요. 전년도 2월금, 전년도 2월금이라는 것은 지금 2020년도 예산을 작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19년도 12월 31일이 됐을 때 계좌상에 만약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대부분은 남아 있겠죠. 그 돈은 당연히 그 다음 해에 2월이 되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입장에서는 그게 다음에 이제 2월금이지만 2020년도 입장에서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제 2월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차피 예산을 작성하는 기일은 2019년 12월 26일까지니까 30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 정도 남을 거다라는 금액을 예상을 하셔서 다음에 넘어갈 돈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2월금 후원금이라는 것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받은 후원금이 있는데 그 후원금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돈이 남아서 남으면 당연히 이것도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2020년도 회계 입장에서는 그게 또 전년도 2월금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후원금이 있다면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다라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불용품 매각, 말 그대로 불용품 사용할 수 없는 비품 아니면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비품, 집기, 기계, 기구 등을 만약에 판매할 예정이 있거나 판매해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기타 예금 이자 수입, 예금 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좌를 당연히 회계 처리하려면 운영해야 되니까 적게는 몇 원부터 몇십 원, 몇백 원까지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요.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모든 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기타 잡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타 잡수입에 사용되는 항목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타 잡수입으로서 수입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간 운영상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수입 중에 이제 운영 충당 적립금이라는 게 있고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운영 충당금과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이라는 것은 특별 회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본 회계를 제외하고 따로 회계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본 회계에서 지출을 해서 적립을 하게 되면 특별 회계에서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수입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장기 요양 재무 회계, 그 중에서 방문 요양, 세입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방문 요양의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